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현재 상대방의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양육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나요? 인데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없더라도 아이 부모인 이상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위자료 챙겨주는 언니 서지연입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가 모두 성인이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겠지만 보통은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결정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양육비가 결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두 가지는 부모의 양쪽의 소득 그리고 자녀의 나이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인데요. 이혼을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요새 사용되는 산정 기준표는 2021년도의 기준표이고 이게 매년 발표되는 게 아니라 2014년, 2017년 산정 기준표를 거쳐서 2021년 산정 기준표가 가장 최신입니다. 보시면 부모 합산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세전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양쪽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이 위쪽 가로 구간 중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만 나이를 세로 구간에서 찾아서 결정된 평균 양육비를 다시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분담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가 세전 250만 원, 아빠가 세전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합산소득 세전 700에서 799만 원 구간이 될 테고 아이 나이가 만 4세라면 평균 양육비는 159만 8천 원이 됩니다. 이걸 엄마, 아빠의 소득 비율로 나누면 약 160만 원을 1:2의 비율로 나누게 돼서 엄마는 160만 원의 3분의 1인 약 53만 원, 아빠는 160만 원의 3분의 2인 약 107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면 아빠가 엄마에게 매달 약 107만 원씩을 지급해라 라고 판결이 날 겁니다. 반대로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면 엄마가 아빠에게 매달 약 53만 원을 지급해라 라고 판결이 날 테고요. 이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자녀가 둘인 경우를 가정해서 결정해둔 평균 양육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면 30%를 가산을 하고 3명 이상이면 20%를 감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면 상속이나 증여를 이유로 해서요.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서 재산이 많은 쪽의 부담액을 높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가 발생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판결들을 보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로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 판결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되었고 자녀가 2025년 3월 15일이 만 19세 생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2024년 2월 말일까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현재 상대방의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양육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나요? 인데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이 없더라도 아이 부모인 이상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양육비 영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고요. 다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계산을 해서 그걸 재산분할금에 포함시키겠다. 즉 상대방에게 받을 양육비가 있는데 재산분할금으로 내가 줄 돈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내가 줄 재산분할금에서 받을 양육비를 먼저 빼고 더 적은 돈만 재산분할로 주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양쪽이 합의를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는 조정이 성립하는 것까지 법원도 오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상대방이 사업에 성공해서 갑자기 재산과 소득이 확 늘어났어요.
저희 아이의 양육비를 더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도 가끔 하세요. 가능합니다. 이전 이혼과 양육비 판결이 난 후에 이러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라면 이를 입증을 해서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 소송을 새로 들어가야 하고요. 양육비를 다시 새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사님을 설득해서 늘어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새로운 평균 양육비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후에 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양육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양육비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 또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에 양육비를 감액 청구를 해서 판결로 양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조정재판이혼 시 작성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법원의 판결뿐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돼서 양육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한 양육비를 청구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명확하게 법원의 판결로 변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결정되는 양육비 결정 기준과 고려사항들 그리고 양육비의 증액과 감액 방법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자료 챙겨주는 언니 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